안녕하십니까. 관계법규 이재욱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관리사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아 나가는데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해 나가실 과정이 입문과정입니다. 그래서 입문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 마련해놨는데 저희 교재가 좀 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저희가 함께 해 나가시게 되면 최소한 법규시험에서 70%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으로 주요 사항들이 개정되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은 기본서를 통해서 함께 다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문과정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버리실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를 해 놓으시게 된다고 하면 기본과 그리고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아주 주요 사항들을 저희가 함께 접하시게 될 겁니다. 우선 저희가 주택관리사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공동택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용 부분은 저희 아파트에는 철제 대문 안쪽의 공간을 주거 전용 면적, 전유 부분이라 표현하고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사용하게 되는 계단, 복도, 주차장 등을 공용 부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한 공용 부분은 보통 아파트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제반, 법령 등을 저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저희가 함께 봐나가실 게 건축법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게 될 겁니다. 여기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공법상의 규정을 다루게 되는데요. 건축물 구성과 관련된 각종 공법적인 제한 규정들이 현재 나열되게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실 게 관계법규로서 법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 법은 사법과 공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법에 관한 사항으로 민법과 상법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민법은 사인과 사인 사이에 수평관계, 대등관계를 규율하게 되는 법 체계입니다. 반면에 공법은 국가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법률로서 하나의 행정 규제에 관한 사항들을 현재 내용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법도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의 규정으로서 건축주가 건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유지 관리하게 되었을 때 그에 관한 제반 규정들을 나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게 되고 아파트라고 하는 건축물도 그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이 20호, 20세대 이상일 때 주택법령에 따라 이를 건설하며 그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재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 단지 중에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는 임대주택법이라고 하는 공법을 현재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 관계법규는 40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그 중에 건축법에서는 8문항 정도가 출제되고 있고요. 주택법은 14문항, 그리고 임대주택법이 4문항 정도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40문제 중에 대부분에 관한 사항들이 이 3개 법령에서 주로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주변의 아파트는 이러한 3가지 법률 외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률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도정법이라 줄여 표현하게 됩니다. 저희 시험에서는 보통 2문항 정도가 출제되고 있고요. 그 밖에 뉴타운 사업을 통해 아파트 등을 만들게 됐는데 그러한 뉴타운에 관한 사업 절차를 다루고 있는 것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정법에서는 문제 하나가 현재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아파트 등을 건축할 수 있는 기본 법률 5가지를 우선 함께 공부하시고 그러한 아파트에는 시설 설비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나열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시설 설비와 관련되어 화재 발생 시에 화재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 법률로서 소방 관련법인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시험에는 소방기본법 2문항,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문항이 현재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는 고층인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유지관리법에서 현재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시험에서는 동그랑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 설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는 정전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용 발전기를 현재 확보하고 있는데 그러한 비상 발전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기 사업법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이쪽도 문제가 2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용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저희가 공부하게 되는데 줄여 시특법이라고 저희 시험에는 2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이쪽은 저희 시험 부분에 공용 부분에 관한 사항만 따로 현재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관계법규와 관련된 11개 법률을 함께 공부해 나가시게 되고요. 그러한 11개 법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건축법, 주택법, 임대주택법이 출제 문항이 좀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이쪽을 좀 체계적으로 많이 공부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개 법률과 관련된 출제 경향을 이렇게 함께 봐놓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함께 봐놓으실 것으로 앞으로 저희가 해나가는 공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좀 잠깐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제분이나 또는 조카들에게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 적이 있고요. 나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건지 그냥 시간만 주구장창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인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인지 참 모를 때 있는데요. 여기 공부 방법과 관련되어 저희가 생소한 사항들을 함께 공부해 나가게 된다고 하면 우선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게 되는 관계법규 그리고 관리 실무 그리고 1차 과목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법이나 시설 그리고 회계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접하시게 되는데 사실 민법이나 법규에 관한 사항들은 법대에 입학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시설 개론이라고 하면 내가 공대에 입학한 때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회계라고 하면 바로 경상대 경영학과 공부했을 때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아마 저희 관계법규 그리고 시설 개론, 회계 등에 관한 사항들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것들은 세 개 영역에 걸친 주요 사항들로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탤런트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모두를 섭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안 될 겁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 그분은 천재라 한번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해 나가시는 것으로서 우선 생소한 영역,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부는 많이 듣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이건 또는 스마트폰으로 이 강의 사항들을 자주 접하시고 많이 들어주신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귀에 익숙하시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안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듣고 어느 정도 그 내용들을 이해하셨다고 하면 진도 나간 부분까지 읽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던 것을 글자로, 활자체로 봤을 때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계속 반복해 봐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반복하게 되었을 때는 한 번 반복하고서 읽어봤을 때 그리고 두 번, 세 번 반복해 봤을 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볼 때는 신문 보듯이 읽어주시는데 저희가 여러 번 들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진도 과정으로서 또는 내가 계획했던 목표량이 있겠죠. 그러한 목표량이 오늘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진도 나갔다고 하면 한번 그냥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진도 나가게 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이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쭉 읽어 나갑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30페이지까지 진도 나가겠다고 하면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읽어 나가는데 저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의 체계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는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덕분에 다른 제도와 달리
총칙 제도라는 것을 따로 두게 되는데 여러 가지 학문 사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안들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안들이 저희가 자주 보고 자주 익숙하게 해놓는다고 하면 시험에 뭐 나오겠습니까? 내가 잘 많이 봤던, 익숙해 있던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앞에 나오고 있는 게 대부분의 시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법이든 또는 법규이든 또는 나머지 시설이나 회계나 일단 그 내용들은 중요한 부분을 앞에 수술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익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 질문하고 그리고 서로 토의하여서 어떤 의논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말하기 단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게 된다고 하면 내가 제대로 공부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뭐 저를 대신해서 이러한 자리에서 함께 강의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라 하는 것은 일단 많이 듣고 생소한 내용을 많이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관련된 사항들을 자주 많이 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과 좀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게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간략하게 1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사항들을 보셨는데 출제 방법에 관한 사항과 저희 관계법규가 대부분 공법에 해당된다는 것,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는 법률이다. 그리고 공부 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건축법에 관한 사항들을 우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건축법 찾으셨죠? 여기 건축법은 건축물 구성과 관련된 공법상의 규정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일반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기본 구성 요소 등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축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보게 되면 이 건축법은 크게 세 가지 테마로 현재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령의 적용 대상,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가 살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건축물을 어떤 방법으로 건축하게 되는지 건축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각종 구성 요소에 대한 규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시는 게 그 내용이 되게 됩니다. 우선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시는데요. 건축물을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을 대지라 표현하고요. 이러한 대지는 저희가 흔히 맹지란 말과 비교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맹지라고 하면 도로 없는 땅으로서 사람의 출입이 곤란한 곳을 맹지라 표현하고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대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은 대지에 건축할 수 있고 맹지의 경우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지에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현재 두게 되는데 그러한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함께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을 새로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하면 신축이라 표현합니다. 그러한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해 수선하게 되는데 그 수선 중에 대수선에 관한 사항,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건축물 구성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먼저 기억 보시니 건축물 찾으셨죠? A번은 건축물에 대한 개념 정의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대로 보시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의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기본 정의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가 함께 보셨는데 여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기본적인 용어 구분으로서 건축물이란 말과 공작물 그리고 시설물이란 말을 저희가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건축물 개념 정의에 있어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건축물에 달려있는 각종 시설물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사무소 등을 건축물로 파악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건축물과 관련되어 저희 건축물이란 용어, 그리고 공작물이란 용어, 시설물이란 용어를 각각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변의 다양한 물건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는 인공물과 천연물, 자연물로 각각 물건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저희 주변에 산이나 또는 땅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자연물, 천연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한 땅에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도로나 또는 산에 터널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인공을 가미한 일체의 것들을 모두 시설물이라 현재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설물 중에 돌출되어 있는 광고판, 광고탑 등이 있다고 하면 그 돌출성을 인정하여 공작물로 현재 파악하게 되고요. 그러한 공작물 중에 지붕이란 구조를 갖추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건축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과 공작물은 서로 비교하게 되었을 때 주된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지붕이고요. 이러한 지붕은 혼자 지탱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기둥 또는 벽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과 벽은 부가적 요건이지 필수 요건은 못 되죠.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기본 개념에 있어서는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엔드 개념이죠. 기둥 또는 벽. 기둥, 벽은 부가적 요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또는 개념을 현재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건축물은 그에 딸려있는 각종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설물 보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자체로 보겠다. 그런 의미인데 가끔 저희가 고속도로 여행하다 보면 그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탑이나 광고판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면 그 자체는 공작물 자체일 뿐이고요. 하지만 건물 옥상에 그러한 광고판 등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바로 건축물 자체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덕분에 가끔 저희 주변에 경사진 곳에 건물 건축하기 위해 축대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대만 존재한다고 하면 그때는 시설물일 뿐인데요. 또는 공작물일 뿐인데요. 그러한 축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는 바로 건축물 자체로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에 딸려있는 각종 시설물, 심지어 공작물, 시설물에 한 단계 발전되어 있는 공작물도 건축물과 함께 존재한다고 하면 그때는 건축물 자체로 보자. 그래서 저희 건축물과 공작물, 시설물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렇게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지하 또는 고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저희 지하철 역사 가보신 적 있죠? 그러한 지하철 역사, 그러한 것들도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한 지하철 역사는 보통 도로 밑에 있죠. 그러한 도로는 대지 2단이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지는 도로에 접해있는 땅을 대지라 했죠. 그래서 도로 자체는 대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가끔 대지 없는 건축물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종로 이가에 가보게 되면 낙원상가라는 곳이 있죠. 그러한 낙원상가가 바로 여기 건축부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현재 설명하게 됩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그렇게 한번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을 함께 해주시는데 B 찾으셨습니다.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것을 말한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며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구분을 저희가 함께 나가시는데 저희 주변에는 참 다양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물 중에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그 순간부터 고층 건축물이라고 현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물 가끔 10층짜리도 있고 20층짜리도 있죠. 그러한 건축물 중에 층수가 30층 이상 붙는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고층 건축물로 불러주자. 그런 의미이고요. 이러한 30층 이상 건축물 중에는 63빌딩도 있죠. 그러한 63빌딩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보통 고층 건축물이 아니라 초고층 건축물로 불러주자. 그래서 저희 주변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러한 건축물 중에 29층 이하라고 하면 그냥 건축물로 불러주고 그 규모가 30층 이상 붙는 고층 건축물로 불러주자. 그런데 이러한 30층 이상 건축물 중에
그